안녕하세요. 배민 쇼핑 라이브의 주요 기술과 서비스 이야기에 대해서 발표하는 라이브 선물 스쿼드의 조강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발표는 배민 쇼핑 라이브를 오픈하기까지의 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요즘 라이브 커머스가 되게 핫한데 이 라이브 커머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신지 궁금하신 분들과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시는 분 혹은 팀 그리고 이 서비스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실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차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어떤 잘하는 플레이어들이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저희 배민 쇼핑 라이브의 프로덕트, 기술적인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민 쇼핑 라이브가 오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발표에 이제 앞서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볼게요. 네,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지금 저희가 TV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홈쇼핑 그리고 T커머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TV 채널 사이마다 다 넘기다 보면 쇼핑 채널이 나오잖아요. 이제 채널을 넘기다가 평소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상품을 보이면 잠시 판매 조건을 보려고 시청을 하게 되고요. 특히 홈쇼핑에 항상 자주 나오는 대사는 항상 오늘만 주는 기회 혹은 매진 임박이라는 문구를 보면 저도 모르게 전화를 누르고 있거나 홈쇼핑이 연결된 모바일 앱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도 있어요. 이제 TV 쇼핑은 특히 IPTV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커지게 되었는데요. 과거 이제 전화를 거는 방식부터 해서 지금 TV 리모컨으로 구매를 하는 방식, 그리고 최근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홈쇼핑과 연계된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결제를 하는 방식까지 진화를 했어요. TV에서 나오는 쇼핑들은 생방송이라기보다는 방송을 이제 미리 만들어 두고 정해진 시간에 송출을 하는 방식을 주로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라이브 커머스가 대두되면서 라이브 방송들을 각각 조금씩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단어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이커머스의 합성어인데요. 이 라이브 커머스 자체는 2018년 중국에서 이제 왕홍의 등장으로부터 해서 지금은 전 세계 소비 트렌드 중에 하나로 계속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결국 방송과 쇼핑을 합쳐 놓는 것은 TV 쇼핑과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게 다를까요? 실제로 이 모바일 화면에서 뭔가 상품을 보여주고 그걸 장바구니에 담고 바로 결제를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럼 라이브 커머스가 기존 TV 쇼핑과 다른 점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방송 컨텐츠를 만듦에 있어서 장소,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가 있어야 되고 그 전문 촬영 장비가 있어야 되고 스태프가 있어야 돼서요. 이제 하나의 쇼핑 프로를 만들려면 제약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라이브 커머스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적인 제약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요. 무엇보다도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쇼 호스트가 스크립트를 가지고 주어진 대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품에 대해서 혜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이제 거꾸로 내가 옷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사이즈가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게 궁금한 거는 물어볼 수가 없는 그런 제약이 있는데 라이브 커머스는 무엇보다도 사용자가 직접 참여해서 같이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것이 달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상품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을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받으면서 구매 결정에 대해서 더 높일 수도 있고요. 또 이 답변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공감을 할 수 있고 이런 질문들이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셀러들은 잘 모아놨다가 새로운 셀링 포인트를 찾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라이브 커머스의 특징은 전문 쇼호스트가 아니어도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고 이게 스튜디오가 아니고 외부에 나가서도 촬영을 할 수 있고 마지막 게 저희 배민 쇼핑 라이브의 사용자 커뮤니케이션 방식인데요. 저게 이제 채팅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저게 저희 구매 인증을 했다. 이제 구매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추첨을 하는 분들인데 정말 폭발적으로 구매 인증을 해주고 계시는 장면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라이브 커머스의 특징은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에서 만약에 옷을 쇼핑을 한다고 하면
손으로 직접 만져서 재질을 확인을 하고 시착도 해보고 세탁 방법과 보관 방법을 확인하고 거기 있는 점원분에게 여러 가지로 확인하면서 쇼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쇼핑할 때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오프라인 쇼핑을 하는 것처럼 경험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음식을 팔다 보니까 조리 음식은 이제 샘플들을 좀 시음을 하면서 맛도 느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이거는 라이브 커머스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대신 그 쇼 호스트가 이제 대리만족이라고 하죠. 먹방을 진행을 하면서 아니면 뭐 매운맛, 짠맛 그거에 대해서 아이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땡라면의 그 매운 정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MD분들이나 셀러분들이 사용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전체 라이브 커머스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라이브 커머스는 방송 시간에 할인 프로모션이 정말 많아요. 그 방송하는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할인을 하면서 사용자들에게 그 집중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영상을 통해서 실물에 가까운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양방향 소통을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사이즈가 얼마예요? 이거 뭐 지금 계절에는 적합한가요? 뭐 너무 얇지는 않은가요? 이런 거 물어보면 실시간으로 다 답변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답변들을 다른 사람들이 그 참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매했어요라는 구매 인증 이벤트나 이런 반응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의 재미를 느끼면서 높은 구매 전환율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 라이브 커머스가 핫해지면서 그야말로 라이브 커머스의 시대이고 이제 누구나 다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도 있고 그런 플랫폼들이 다양해지고 있고요. 또 이 라이브 커머스가 앞으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진화를 해 나갈 것 같아요. 우리 소비자들의 시청 습관이 이제 TV에서 모바일로 넘어왔고 영상 기반 소셜 미디어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소비 습관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언택트, 온택트가 활성화되면서 비대면 소비 문화가 확산하면서 더더욱 성장을 해나가고 있고요. 주요 홈쇼핑 3사의 취급고를 합하면 12조인데 이제 향후 이 시장이 대부분의 라이브 커머스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2023년에는 10조 규모를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라이브 커머스는 구매 전환율이 되게 높은데요. 기존 이커머스의 구매 전환율이 1에서 2% 정도인데 비해 라이브 커머스는 5%에서 8%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주요 플레이어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국내 라이브 커머스는 기존의 이커머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아무래도 이제 라이브 커머스에 진출하기 가장 좋겠죠. 이제 물건이나 이거 팔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플랫폼 업체들, 그리고 또 기존 유통을 하는 업체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통신사들, 그야말로 많은 업체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업체별로 이제 셀러 아니면 현지 생산자들이 직접 라이브 방송을 하고 판매까지 하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가 있고요. 또 옆에 오른쪽에는 카카오는 주로 이제 B2B식으로 기업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고 자신들이 방송을 하고 물건을 셀렉을 해서 B2B 위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왼쪽은 이제 왼쪽, 오른쪽 이 부분 모두 다 그립이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인데요. 이제 왼쪽은 이제 인플루언서가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인플루언서, 이제 유명하신 개그맨 분들, 그리고 유명 연예인 분들이 직접 방송을 하면서 그 팬덤이나 그 특유의 입담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립에서는 이 분들은 이제 그리퍼 시스템이라고 해서 인플루언서 분들이 자신이 물건이 없더라도 판매를 할 수 있고 그 판매액에 대해서 이제 수익 분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우측에는 그냥 누구나 방송을 쉽게 할 수 있게 이제 일반인 분들이 자신이 이제 사용자들과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자신의 물건을 팔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요 라이브 커머스 업체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롯데, 그립 이 정도로 될 것 같고요. 이 이후에 계속적으로 업체들은 계속 추가가 되고 있고 각 회사마다 명확한 타겟군과 전략이 조금씩 달라요. 그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은 역시 네이버고요. 이제 소규모 셀러와 인플루언서를 통한 방송을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은 그립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죠? 저희 배민 쇼핑 라이브가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뛰어들어서 2021년 3월에 오픈을 했고요. 식품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정말 퀄리티 높은 방송 컨텐츠를, 이건 제가 작성을 한 게 아니고 신문에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배민 시작 넉 달 만에 평균 시청수가 4만에서 6만 정도를 상회하는 다크호스다. 업계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배민 이 정도 탑3 채널로 이해해주고 계시고요. 푸드 카테고리에서는 어느 정도 존재감을 인정받지 않았나라고 저희가 자평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과 시장 전망, 그리고 저희의 경쟁자들이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면 이제 쇼핑 라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시작을 해볼게요. 이커머스에는 일단 통신 판매와 통신 중개 판매의 형태가 있는데요. 배민 쇼핑 라이브는 아직 통신 판매 중개의 형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가 배민 쇼핑 라이브에서 상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이제 셀러는 물품을 발송을 하게 되고요. 이제 소비자는 다시 구매 확정을 하게 되면 셀러에게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통신 판매 중개 형태인데요. 아직은 저희가 통신 판매 중개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우한 형제들은 대용량 서비스를 가장 잘하는 회사 중 하나이고요. 클라우드를 가장 잘 활용하는 회사 중 하나예요. 그 바탕으로 해서 배민 쇼핑 라이브는 주요 기술에 대해서 기술 부채를 없이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 기술 부채가 없이 자체 구현을 해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보통 스타트업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때 시장을 빠르게 태핑하면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기술 부채를 조금씩 안고 가는 것이 보통인데, 이제 배민 쇼핑 라이브도 신사업이기 때문에 이 영상 송출이나 채팅에 대해서 솔루션을 쓰는 것이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체적으로 구현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배민 쇼핑 라이브를 만든 조직은 원래부터 라이브 커머스를 만드는 조직이 아니었고요. 2018년 우한 형제들에서 신사업 부문이 생기게 되었고 그 부문 안에서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만드는 조직이었어요. 이제 서비스는 띠잉이었고 AR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재미있는 영상놀이를 만드는 조직이었는데요. 그때 한창 유행하던 숏 비디오 플랫폼에서 영감을 받아서 MZ세대들을 타깃해서 고객 확장을 하려고 했었어요. AR은 이제 카메라에서 영상을 받아서 그 영상에서 이제 얼굴, 아니면 손, 아니면 머리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트래킹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그 좌표를 받아서 유니티 3D를 이용을 해서 영상을 놀이하는 게임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표에서 보시면 AR SDK만 외부 의존도가 있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것을 말해요. 물론 이제 일반 서비스 개발이 아닌 영상 놀이와 뷰티 필터는 처음에 외부 의존도가 100%였는데요. 빠르게 저희가 사람을 채용을 하고 저희 내부에서 레슨런을 얻어가면서 외부 의존도를 줄여나가서 이제 뷰티 필터와 영상 놀이나 이런 거는 의존도를 나중에는 거의 0%로 만들었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AR SDK는 정말 전문 영역이라서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핵심 기술이 외부 의존도의 100%를 차지하는 것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되면 진짜 저희가 원하는 기능, 퀄리티들이 이제 간극이 생기게 되어요. 그 SDK 제공업체과 저희가 원하는 것이 이제 간극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 띠잉은 서비스 피보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개발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은 부채랑 리스크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서비스 성장에 대해서 기술 부채를 저희가 갚지 못하는 것을 가져가게 되면 서비스 성장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핵심 영역에서 외부 의존도가 높다면 그 모듈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에게 문의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라는 컨텍스트 전달을 하는 데부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요. 결국 받은 결과물을 이제 적용을 해보면 저희가 의도한 바와 다른 결과물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게 당연한 것이 모듈을 제공하는 기술 업체는
자신들이 정의한 기능에만 충족하는 거지 저희를 위해서 커스텀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자신들의 모듈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업체들 간의 기반 환경이 서로 다 다르고 사용자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핵심 영역에서 외부 의존도가 높을 때 특히 이제 서비스인 경우 저희 배민 서비스나 쇼핑 라이브나 그때 띠잉처럼 사용자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경우 장애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 더 치명적이에요. 만약에 라이브 방송이 끊어진 경우에 저희가 그 외부 솔루션을 만약에 사용한 경우에 라이브 방송이 끊어졌어요. 그럼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내부 개발 쪽에 내부 직원분들의 연락이나 이제 VOC라고 고객센터에서 이제 고객들의 항의가 엄청나게 들어올 건데 그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업체한테 연락을 취하는 방안밖에 없게 돼요. 그럼 저희는 사용자의 실망과 더불어 셀러분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저희가 핵심 영역에 대해서 외부 의존도를 가져가기로 했다면 이제 사용자의 니즈를 저희가 알 수 없는 블랙박스가 계속 생겨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 시작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사용자의 니즈에 맞춰서 진화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장을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었죠. 그러니까 결국 폭발 시간이 예정이 되어 있는 폭탄을 계속 안고 있는 것과 가렵지 않은 다리를 계속 긁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팀 빌딩 이후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과거의 기술 자산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비슷한 부분에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를 다 꺼내봤어요. 네, 저희는 띠잉 서비스와 피보팅을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기술 경험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채팅 서비스 연관된 것은 인스타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처럼 띠잉에도 다이렉트 메시지가 있었고요. 띠잉 서비스를 피보팅하는 과정에서 줌과 같은 다자간 화상대화 서비스를 직접 한번 만들어 봤어요. WebRTC 기술을 이용을 해서 다자간 화상대화를 직접 구축을 해봤고요. 논블러킹 IO를 이용을 해서 이제 채팅 시스템들을 한번 직접 구축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특히 항상 어떠한 것을 시작을 할 때 빠르고 깊게 진행을 해나가고 있고요. 미디어 서비스 연관된 것은 영상 업로드, 그리고 영상 처리 경험, 그 영상을 처리를 할 때 서브 시스템, 즉 파이프라인을 만든 경험이 가장 크고요. 이때도 띠잉 서비스는 영상 처리를 할 때 처음 시도하는 거였어요. 아무도 영상 업로드를 하고 그 후 처리를 하는 거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빠르게 레슨을 얻어서 시스템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따로 자세히 적진 않았지만 화상대화를 만들 때 이제 구글의 머신러닝 모델을 갖고 와서 세그멘테이션을 직접 구축을 해봤고요. 애플의 메탈 부분까지 공부해 가면서 직접 구현을 하기도 했어요. 이렇듯 우아한 형제들은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빠르게 시도하고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그 가능성이 보이게 되면 정말 해당 기술의 딥한 부분 영역까지 A to G를 빠르게 공부하고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계속 성장을 해나가는 조직이고 서비스들이 탄생하고 시장의 선택을 받아서 부응하거나 그렇지 않아서 사라지는 와중에도 저희는 기술의 경험과 기술 자산들을 되게 중시하고 있어요. 또 그 기술 자산들을 앞으로의 프로덕트에 계속 발전시키고 승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나가는 조직입니다. 네, 저희 채팅 서비스와 실시간 이벤트 전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채팅 서비스를 단순히 사용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보지 않고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이벤트 전달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품이 품절이 되거나 방송 자체의 상태가 변경이 되거나 사용자들끼리 서로 메시지를 잘 주고받고 이제 좋아요 수치가 올라가거나 사용자들이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뷰 카운트나 이런 거 올라가는 것이 실시간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원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시간의 단축을 위해서 솔루션 도입도 검토를 했었어요. 근데 이 검토 과정에서 몇몇 불안 요소들도 있었고 이제 동시 접속자들이 제약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솔루션들은 메시지 서비스에 특화된 부분들이 저희가 원하는 가장 큰 우선순위에 부합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메시지 서비스는 언제든 간에 보낸 메시지를 잘 받을 수 있게 하면 되는데 저희는 1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순간순간 이벤트를 진행을 할 때 사용자 트래픽이 동시에 몰리게 되고 그 메시지를 쏟아낼 때 그것을 잘 받아줘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방송에서는 선착순 이벤트를 되게 많이 하고 구매 인증 이벤트도 많이 하고 퀴즈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트래픽을 잘 받을 수 있으면서 유연하게 개발하는 구조가 가장 필요했고요.
이게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구매 인증 이벤트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 메시지들이 이만큼 많이 들어와도 정말 저희 서버는 쾌적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구축을 할 때 서비스의 가용성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에 포커스를 맞춰서 구축을 했고요. 분산 처리랑 레디스의 펍서브를 이용해서 구축을 했고 웹플럭스를 이용해서 구현을 했어요. 이 자세한 채팅에 대한 구현 내용은 저희 우아한 형제들 기술 블로그에 배민 쇼핑 라이브를 지탱하는 기술 채팅편을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구축한 미디어 서비스를 구축을 할 때 저희가 구현 목표를 정했어요. 여러 개의 POC를 진행하기 전에 기능과 비기능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라고 했었고, 직접 구축하면 시간과 리소스를 엄청나게 소요가 되니까 여러 솔루션들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POC를 진행을 할 때 정말 라이브 커머스에 많이 쓰고 있는 와우자라는 솔루션과 이제 엔진X RTMP, AWS 엘레멘탈 미디어 라이브, AWS IVS 등 많은 솔루션들을 후보에 올려놓았는데요. 이제 마지막까지 비교한 것은 트위치에서 사용하고 있는 AWS IVS랑 AWS 엘레멘탈 미디어 라이브를 고려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고려하고 마지막 조건에서 최종적으로 AWS 엘레멘탈 미디어 라이브를 선택을 했는데요. 많은 것을 충족을 하고 특히 이제 우한 형제들의 개발자들이 AWS 기술력이 정말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엘레멘탈 미디어 라이브를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미디어 서비스 전체를 구축한 것은 아니고 AWS 엘레멘탈 미디어 라이브를 이용을 해서 파이프라인 시스템, 서브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일단 타 스트리밍 서비스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RTMP 프로토콜을 영상 송출에 사용하고 시청자들에게는 HLS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RTMP는 리얼타임 메시징 프로토콜로 어도브 독점 프로토콜인데요. 이제 보통 비디오나 오디오 등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데이터를 전송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의 규격이에요. 그래서 보통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서비스는 이 RTMP 규격을 거쳐서 스트리밍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존 방송 제작 도구들 OBS나 엑스스플릿을 이용을 해서 송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법령적으로 저희 컨텐츠 PD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 RTMP를 송출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HLS는 HTTP 라이브 스트리밍 프로토콜인데 이 어댑티브 비트레이트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이제 현재 사용자의 그 전송 속도나 이 네트워크에 따라서 이제 화질을 적정으로 골라서 수신을 할 수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방송 송출은 저희가 영상 RTMP로 진행을 하고 그 받은 영상을 저희 서비스에서 어떻게 라이브를 진행을 하는지, 어떻게 라이브가 끝나면 VOD를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저희가 영상 구간 편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방송이 송출이 되는 경우에 AWS 엘레멘탈 미디어 라이브에서는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인풋에 대해서 청크 단위로 저희 S3에 저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라이브는 이 영상을 플레이리스트들을 CDN을 통해서 저희가 서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VOD는 이제 방송이 이제 PD분들이나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방송 종료를 하면 전체적으로 VOD 임포트 과정이 시작이 되고 HLS를 분석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자료 모델을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저장 이후에 HLS 플레이리스트를 생성을 해서 편집 구간 정보, VOD DB, 플레이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지난 영상에 대해서 서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은 CDN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서빙을 하고 있고 VOD는 저희가 편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편집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희가 구간 편집, 소위 말하는 절단기라고 부르는 영역인데요. 아직은 저희 내부 서비스이기 때문에 UI가 그렇게 미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몰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방송 송출이 되면 저희는 그때부터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고 방송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리허설 부분이 있더라고요. 방송을 진행을 하고 리허설 한 다음에 이제 시작하면 그때부터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저희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제 VOD 방송을 들어갔을 때 리허설 부분부터 나오기 때문에 모두가 다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기 우측에 보이는 개발자가 절단을 처음에 하기 시작하다가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한 서버 개발자분은 지옥의 삶을 살다가
하루에 4번 방송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주말에도 4번 방송하면 방송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1초 안에 저걸 커팅을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때 스스로 그거를 지옥절단기라고 자기 자신을 불렀고요. 그래서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동화를 하고 이제 MD분들이나 PD분들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그 순간에 라이브 방송을 다시 VOD로 하는 것을 잠깐 서비스에서 내리고 저 구간 편집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 구간 편집에서 첫 번째는 어디가 먼저 방송의 시작점이 되는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노래를 부르면 또 그 음원에서 저작권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거하거나, 그리고 이제 배민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다이어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쇼호스트 분들이 막 방송을 하다가 이제 건강식이나 이런 거 방송을 하실 때 다이어트에 좋다고 이제 오버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다 절삭을 해서 편집을 한 다음에 편집 구간 정보를 따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편집 구간을 저장을 해서 VOD DB랑 합쳐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데 저희는 이 부분은 웹페이지에서 저렇게 작성을 하시면 바로 즉시 적용이 되는 부분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지난 방송 같은 경우에 채팅은 저희가 자막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저희가 흔히 이제 영상에 대한 영화를 볼 때 자막을 하잖아요. 그 자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라이브 방송은 실시간이에요. 라이브 방송은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대화 이런 것들 메시징을 보여주고 주고받는 것을 그대로 다 보여줬다면 지난 방송을 다시 볼 때는 채팅을 자막으로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방식을 고안을 했고 서버 측에서는 편집된 버전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VOD의 편집 구간 정보와 자막 싱크를 맞췄고 HLS와 함께 사용되는 기술인 웹 VTT를 이용을 해서 자막을 생성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는 라이브와 같이 실시간 통신 자막 연동 없이 사용자의 자막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배민 쇼핑 라이브를 지탱하는 기술, 영상 서비스 편, 이게 곧 기술 블로그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아까 이전 장에서 보여드렸던 지옥절단기 분이 직접 작성하고 계시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우한 형제들 사용자 서비스에는 저희 쿠버네티스를 이용한 환경이 처음으로 적용이 되었고요. 이제 RDS에서는 그라비턴2가 처음으로 적용이 되었어요. 또 이제 서비스가 성장을 하면서 저희는 또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AWS 스팟 인스턴스를 이용을 해서 서버 비용을 절감을 하고 있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라이브 방송을 할 때 CDN을 쓰는 클라우드 비용을 빼면 72% 정도 계속 비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민 쇼핑 라이브에서 이제 영상과 채팅 그리고 자막 이걸 자체 구축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위해서 이제 그 영상과 채팅 말고 어떤 프로덕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소비자들에게 팔 물건을 등록하고 전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셀러분들이 상품을 등록하고 들어온 주문을 확인을 해서 발주 발송을 하는 셀러 오피스가 필요해요. 이제 셀러 오피스에 셀러분들이 입점하고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팀의 다양한 분들이 헌신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아직 저희는 초기 단계라 모든 셀러분들이 자유롭게 입점 신청을 하시고 이제 입점을 해서 판매를 진행하시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직 저희가 부족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열심히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모든 셀러분들이 편하게 배민 쇼핑 라이브에 입점해서 판매를 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MD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제품을 갖고 오고 좋은 가격에 오랜 기간 동안 판매를 하기 위해서 MD분들이 다른 커머스들을 다 보면서 눈에 불을 켜고 어떤 제품이 좋은지 어떤 제품이 우리 소비자들을 원하시는지를 찾고 셀러분들을 막 설득을 오늘도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에서 하나의 강점이 프랜차이즈 상품권 담당자분들도 이제 좋은 조건으로 상품 판매를 정말 싼 가격에 상품권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담당자 브랜드 본사를 열심히 설득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혹시 모를 사용자들의 이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AML 시스템을 도입을 진행 중에 있어요. 이제 상품 등록 과정에서 사용자들에게 불합리하거나 과장된 정보가 들어가지 않을지 필수적인 정보들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를
또 리스크 운영팀에서 같이 하나하나 모니터링을 진행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서비스에 대해서 보완 작업을 하고 이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영역이기는 한데요. 사용자 주문건에 대해서 취소, 교환, 환불을 진행할 수 있는 클레임 처리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이제 셀러분들의 매출 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정산 대금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실제로 이 셀러분들은 사업을 영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요한 지표들을 확인하셔야 돼서 저희는 그 주요 건들에 대해서 대시보드 작업을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는 꼭 이거를 해보고 싶고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셀러분들이 들어온 고객들의 소비자분들을 하나하나 그룹핑을 해서 타겟팅 마케팅을 할 수 있게 CRM 툴들도 하는 것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셀러와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이 부분은 라이브 방송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는 방송 진행 도구 프로덕트인데요. 이게 내부적으로는 온에어라고 부르는 프로덕트예요.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라이브 커머스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가장 궁금했던 영역이에요. 그때 방송을 만들어 보신 분도 안 들어오셨었고, 저희 개발자들과 기획자들, 디자이너들도 있어서 다른 서비스 보면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막 유니콘을 막 상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타사 제품들을 분석을 할 때도 기능들에 대한 분석은 가능은 해요. 왜냐하면 화면에 다 나오기 때문에 이 기능 어떻게 개발하면 된다라는 걸 아는데, 실제로 방송을 진행을 할 때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 어떤 환경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몰랐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개발자들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하는 업무들을 온라인으로 옮겨야 되고, 이것이 결국 서비스 도메인이 되는 거라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PD분들이 팀에 합류하기를 되게 고대했었고, 프로젝트 시작 이제 석 달 후에, 그러니까 저희가 2010년 10월에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0년 12월이나 21년 1월 사이에 PD분들이 입사를 하신 다음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고, 많은 정보, 그리고 저희가 도메이나 프로세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정보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리고 저희를 엄청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하고 그분들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많고요. 그 부분들은 이제 컨텐츠 PD분들이 온몸을 불살라서 저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계세요. 그래서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영상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과, 이제 그 영상이 이제 방송이 끝나면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부분과, 이제 실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는 도구, 그리고 지표를 볼 수 있는 도구, 이 4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4개를 저희는 프로덕트로 만들었고, 내부에서 쓰는 용어로 온에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 조직 입장에서는 정말 다양한 프로덕트랑 고객들이 있어요. 이제 쇼핑 라이브의 정말 사용자, 그리고 셀러 오피스, 셀러분들, 그리고 셀러분들도 있지만 MD분들, 사업분들, 리스크 운영, 정보 보안, 이분들이 다 합쳐서 셀러 오피스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했고요. 서비스 운영 도구는 이제 우리가 흔히 서비스를 만들면 어드민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 어드민에는 노출이나 이런 거를 운영할 수 있는 메뉴들만이 아니라 서비스가 정말 잘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의 지표를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유관 부서들과의 연계점이 필요한 메뉴들, 이런 것들이 되게 엄청 많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방송 진행 도구, 이런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정말 각각 다른 관점의 니즈를 가지고 계셨고, 이 니즈들을 한정된 인원으로 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을 다 설득을 하고 정말 서비스 오픈할 때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을 최소한으로 해서 일단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사의 폭발적인 서포트를 받았어요. 여기에 다 안 들어가지만 정말 이 쇼핑 라이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저 많은 팀들이 2개월, 3개월 동안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많이 주셨고요. 자신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다 뒤로 미루고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이제 개발 쪽, 서비스 개발 이쪽만 해도 저희는 이만큼인데, 이제 사업과 다른 유관 부서들에 대면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야말로 옆에 보이시는 이제 원기옥을, 우한 형제들의 원기옥을 모두 다 모아서 전사의 도움을 받아서 쇼핑 라이브가 오픈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답게 2021년 3월 9일 날 오전 10시에 서비스 오픈을 하고 오후에 첫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첫 라이브 방송은 떡을 팔면서 온라인으로 개업식을 했고요. 좌측에 보이는 게 우한 형제들의 대표이사님이신 김범준 대표님이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게 그때 당시 이제 배민 쇼핑 라이브 오픈 당시 저희 신사업 부문장님 겸 저희 실장님이셨던 용훈님이 개업식에 참여를 하셨어요. 저희는 다 수평 조직이라 님을 쓰고 있고요. 모든 서비스의 오픈 때의 모습이지만 모든 개발자가 오픈날 새벽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쪽잠을 청하고 오픈을 준비했어요. 저희 개발팀 싹 다 1시간 정도 자고 오픈을 준비를 했고 오픈날까지 해도 몇몇 문제들이 있었지만 전 직원들이 다 같이 모니터링해서 제보를 해주시고 제보를 빠르게 해주시고 아까 보여드렸던 전사의 지원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첫 라이브 방송이 진행될 수 있었고 라이브 방송이 켜지고 정말 채팅이 주르륵 올라가는 걸 지켜보면서 저는 한 5분 동안 지켜보다가 왠지 벅차서 눈물이 절로 나와서 화장실 가서 진짜 5분 동안 목 놓고 울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정말 그동안에 했던 고생들이 다 회고되면서 이제 앞으로 꽃길만 걸어갈 것 같은 기분이었고요. 네, 이제부터 이제 실현이 시작될 줄 아무도 몰랐고요.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를 몰랐었어요. 기존에 저희는 이커머스를 하던 상황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서비스 오픈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부터 만들다 보니까 주문 이후에 필요한 부분이 많이 없었어요. 오픈 이후에는 사용자들의 주문이 셀러들에게 잘 이어지고 고객들에게 배송이 잘 되어서 판매 대금 정산까지 해주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제 흔히 스타트업에서는 달리는 기차의 바퀴를 갈아 끼운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쇼핑 라이브는 달리는 열차의 선로도 만들면서 바퀴도 만들면서 진행을 했어요. 네, 오픈 직후에 저희 상황은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요. 저희는 클라이언트 개발자 5명, 서버 개발자 5명, 미디어 개발자 1명 이렇게 배민 쇼핑 라이브를 만들었어요. 프론트엔드, 이제 웹뷰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서버 개발자가 병행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제 PC 기반의 프로덕트들은 우한 형제들의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되게 잘 되어 있는 컴포넌트가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서버 개발자들이 PC 기반의 프로덕트들을 다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적은 인원들로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동시에 운영을 하는 과정이라 피로도가 정말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깔아놓은 빚 때문에 이 부채 상환의 압박은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것은 라이브 방송 자체에 대한 저희가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정말 사용자 경험이 안 좋았어요. 특히 이제 오프라인에서 방송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것이 가장 컸고 라이브 방송 종료 후에 방송 준비 화면부터 나가는 등 저희도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많이 해서 저희 그 피로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을 태핑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부분들도 엄청 많았고요. 네, 저희는 매일매일 방송이 지난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회고를 진행을 했는데요. 운영, QA, 기획, 디자인, 개발, 마케팅, 사업, PD, MD 이분들이 다 모여서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기 위해서 회고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 회고 자리는 처음에 저희 개발팀에서 많은 것을 해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개발 쪽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자리일 수 있고 특히 이제 1시간의 방송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MD분들과 컨텐츠 PD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이 많은 자리였어요. 이제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들을 다 잊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사용자 시각에서의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시간들이 정말 의미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이 회고 때 나왔던 액션 아이템들 중에서 정말 빠르게 개선을 해야 되는 것들은 빠르게 개선을 진행을 하고 이 서비스에 대해서 다음 회고 때 그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를 보면서 제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성장을 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감명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제 사용자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는 스타트업에서는 이런 매일매일 회고를 다양한 사람들이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기 위해서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판매 상품의 커스터머 핏을 찾는 여정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이 커스터머 핏을 찾는 여정은 여기 쇼핑 라이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용자분들이 어느 분이신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피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그 나온 결과를 토대로 많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많은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때 과정에서 매출이 낮게 나오거나 사용자 호응이 별로거나 이런 것들 저희를 많이 디프레스하게 한 많은 난관들이 있었지만 일희일비 하지 말고 커스터머 핏, 마켓 핏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이제 성공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거죠. 근데 성공 방정식은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인디언 기후제를 지내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인디언 기후제는 비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여정에서 저희 기획, 디자인, 개발, 그리고 QA 분들은 매일매일 해커톤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이 장표를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망설여지긴 했는데요. 혹시나 우한 형제들에서는 다 이렇게 일해? 신규 서비스 할 때 다 이렇게 일해? 라고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고, 저희는 나름대로 기획, 디자인, 개발해서 재밌게 일하는 방법이라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장표를 넣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것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헤쳐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동료들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힘들지만 희열을 느끼는 순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씩 힘들지만 하나씩 해결을 하고 부족한 부분들에서 우리 스스로도 알아가면서 서비스와 구성원이 성장해 나가는 재미가 있었던 나날들이었어요. 그래서 기획, 디자인, 개발 자체가 프로덕트를 위한 해커톤을 계속 진행을 하고 QA도 같이 그것을 검증하고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같이 해커톤을 진행을 하고 매일매일 저희는 성장을 해나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다시 하고 싶지는 않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할 때까지 저희가 계속 시도를 하고 커스터머 핏을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계속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 실험 끝에 판매 상품의 커스터머 핏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개의 과정이 엄청나게 많이 수행을 했는데요. 이제 신선식품, 가공식품 등 푸드 중심의 다양한 배송 상품을 판매를 해보고 브랜드 홍보랑 신메뉴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배민 배달 주문과의 시너지가 있는 프랜차이즈 상품권, 그리고 이제 전국의 숨은 맛집을 발굴해서 밀키트화하고 판매를 하는 배민의 발견 위주로 판매가 안정화가 되고 있었고요. 물론 현재는 다른 전략으로 계속 시도 중인데 이거는 영업비밀이라서 알려드릴 수는 없고, 계속 배민 쇼핑 라이브를 시청을 하고 구매하시면서 저희의 전략이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도 알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프랜차이즈 상품권을 처음 판매할 때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직후라 모두가 지쳐있는 상황에서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이 느껴졌어요. 이제 매출도 많이 안 나오고, 이제 저희 방송이나 이런 거에 사용자 경험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폭발적인 인기가 나오고 사용자 호응도 정말 좋고 이런 게 좋아서 저도 프랜차이즈 상품권 방송을 할 때 저도 많이 사서 쟁여두고 가족과 외식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부모님께 선물도 많이 드리기도 해요. 네, 그리고 저희의 가장 큰 무기는 배민의 DNA를 뽐내주고 계시는 컨텐츠 PD분들과 컨텐츠 디자이너 분들이 만드시는 오직 배민 쇼핑 라이브에서만 볼 수 있는 유니크한 방송들인데요. 정말 구성도 구성이지만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지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거는 라라스윗 아이스크림을 라라랜드 패러디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중간에 있는 것은 메일 유업에서 하는 우유 관련된 그 브랜드 광고 모델을 하는 굿즈를 활용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프랜차이즈 상품권 방송인데요. 이 프랜차이즈 상품권이 바로 배달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인지시켜주는 그런 컨셉의 방송입니다. 저희 이런 컨텐츠들 정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네이버, 타사 네이버나 카카오 쇼핑은 일반적인 홈쇼핑을 모바일로 옮겨놓은 그런 형식인데 저희는 단 한 편의 라이브 방송도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고 스토리가 있고 사용자들이 재미가 있게 재미와 가격 경쟁력을 모두를 잡고 있는 방송을 하나씩 만들고 있어요.
아까도 이제 라이브 커머스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이커머스의 복합어이고 이 방송이 있기까지 상품을 소싱하고 셀러를 설득하는 MD님들, 방송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계시는 컨텐츠 PD님들, 그리고 사용자들이 잘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 분들, 이분들 모두가 오늘의 배민 쇼핑 라이브가 있기까지의 1등 공신분들이 아닐까 싶고요. 물론 이제 개발 쪽도 공헌을 많이 하긴 했는데 저희의 숙명은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잘 돌아가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그 환경이 계속 발전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덕목이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릇을 만들고 그 그릇 안에 어떤 음식을 담고 플레이팅을 하는 이 모든 것이 잘 조화롭게 되고 있다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루어내는 실적들이에요. 이 박막래 할머니 비빔국수 방송은 저도 못 샀어요. 1분 만에 완판이 되어서. 그리고 삼천북식 같은 경우에도 3년석 완판이 되었고, 이 이외에도 저희의 실적들, 기념비적인 실적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내는 것은 내부에서 대비로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 신문기사상에 저희의 홍보로 나간 것들에 대해서 몇 개를 추려왔습니다. 그래서 배민 쇼핑 라이브 2021년에는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서비스가 계속 영위를 하고 있고요. 2022년에는 푸드라이브 커머스에서 1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 1위를 하는 게 목표고, 저희는 아직 로켓의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서 올라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브 선물 스쿼드는 이제 선물하기와 쇼핑 라이브, 서비스 전체를 만드는 조직이라 이제 배민 쇼핑 라이브 채용 공고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라이브 선물 스쿼드로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아한 형제들에서 신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제 소회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사업은 이제 신대륙 발견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대륙 발견은 과거 대항해 시대처럼 망망대해로 대륙을 찾기 위해서 항해를 나가는 건데요. 대륙을 발견을 하거나 못하면 죽거나 그 여정인 거죠. 모든 스타트업들이 그렇듯 목표를 정하고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오롯이 달려가는 여정인데 이 과정에서는 저희는 구성원 모두가 이것을 왜 하는지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두가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방향을 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유념한 상태에서 오롯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원팀으로 진행을 해요. 이제 고객의 반응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그것을 기반으로 방향을 조정을 하거나 완급을 조정을 해서 정말 다이나믹하게 반응하는 조직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여정에서 동료들과 함께 끝까지 잘 항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모두가 논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전체가 원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분야를 넘어선 기획, 디자인, 사업, 마케팅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해서 정말 폭넓게 공부를 할 수 있고 정말 다른 시각에 대해서 탑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정말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배민 쇼핑 라이브의 주요 기술과 이제 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부족한 발표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